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이제 시즌이 좀 끝나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우리 그 공무원 및 경찰 필기시험 준비생분들을 위한 이제 팀 영상이에요. 팀 영상이고, 그 참고로 그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학습 이제 초시생이나 장수생들 이제 학습 설계, 개인 맞춤 학습 설계 및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 예방 진단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윌땡에서 그걸 이제 부산대구를 총괄할 때 그때 이제 운영했고 합격률은 높아요. 합격률 높고, 그래 이제 그게 지금 현재 2차 프로모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50명 대상으로 이제 할인된 2차 프로모션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게 거의 마감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프로모션 할인 혜택은 최종 합격할 때까지 계속 이제 적용되는 거니까,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길 권해드리고, 오늘 주제는 슬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 주제예요. 선생님, 슬럼프를 겪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슬럼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기간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슬럼프는 언젠가는 오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요. 근데 슬럼프를 인지 못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분도 있고, 슬럼프를 심하게 앓는 분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는 누구나 다 와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건 슬럼프를 슬기롭게 빨리 짧게 앓고 지나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슬럼프가 장기화가 되거나 아니면 슬럼프가 빈번하게 반복되면 결국은 만성 무기력증으로 연결되거든요. 만성 무기력증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고정 댓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만성 무기력증의 위험성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슬럼프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슬럼프는 어차피 한 번쯤은 오는데 뭐 반복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계속 장기간 방치하거나 아니면 슬럼프가 계속 너무 많이 반복돼 버리면 만성 무기력증으로 연결되고, 그건 결국은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더라. 그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만성 무기력증에 들어가면. 저 역시도 한번 겪어봤어요, 예전에 고시 준비할 때. 그래서 만성 무기력증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성 무기력증에서 탈출하는 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슬럼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슬럼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슬럼프의 개념 정의가 뭘 것 같으세요? 슬럼프란 건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그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면서 그게 하기 싫어지고 그냥 쉬고 싶다, 아니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반복되는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너지는 게 슬럼프예요. 슬럼프의 형태는 다양하게 발현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공부하기 싫고 영화 보고 싶고 음식 많이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집에서 그냥 널브러져서 잠만 꾸벅꾸벅 온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냥 멍하니 유튜브만 계속 보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날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그러한 일들이 돌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짧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길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문제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반복되거나 아니면 길게 진행될 경우에 만성 무기력증으로 연결돼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고, 슬럼프 자체가 문제되진 않아요. 슬럼프란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휴식을 취해라. 그게 이제 뭐 휴식의 종류는 개념 정의는 다양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슬럼프의 발현 형태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슬럼프를 잘 관리해야지만 만성 무기력증으로 안 가니까, 슬럼프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슬럼프란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상당수의 분들이 내가 슬럼프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오늘 내가 공부가 하기 싫으네, 집중력이 약간 떨어졌네, 이렇게 일시적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는 그날 쉬면서 오늘 푹 쉬고 내일 하지 뭐, 이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를 인지하지 못하면 슬럼프에 선명하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지금 오늘의 나의 일탈이 슬럼프라는 걸 인지하는 게 제일 급선무예요. 근데 이게 본인들은 잘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은 1, 2단계 때, 1단계 때 기본적인 이제 자가 검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학습 소화율이나 그 다음에 인생 가치 기준점을 도출하면서 진로 적성이나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소화율 등을 체크를 하는 거고, 2단계 때는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 그 해당 직렬에 맞는 계획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립할 건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2단계고, 그래서 2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학습 일지,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대로 학습 일기를 적어라. 학습 일지죠. 그래서 학습 일지를 막 적으면 제가 그 작성하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에 맞게끔 학습 일지를 계속 적으세요 하거든요. 적다가 매일매일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다가 어느 날 진도가 계속 밀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지, 갑자기 이 시험이 나에게 잘 맞는가 이런 이상한 회의감이 들면서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자꾸 놀게 된다든지, 무언가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학습 루틴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요. 그게 이제 3차 코칭인 거죠. 그러면 예약을 잡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저한테 예약을 잡으면 제가 그동안 적은 학습 일지를 보내달라고 해요. 학습 일지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로 학습 일지 기록한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학습 일지에 보면 이제 그날 학습 일기, 학습 느낀 점 뭐 여러 가지 적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이 슬럼프가 이제 발현된 건지, 이게 지금 슬럼프 징후가 있는 건지 슬럼프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슬럼프라면 어떠한 원인에서 슬럼프가 발생한 건지를 분석해요. 그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서 3단계 때 슬럼프를 어떻게 지금 빨리 극복할 건지를 이제 대화를 이제 코칭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잡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지하기도 힘들 뿐더러 여러분들이 스스로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장애 사항이 있는데, 선생님 제가 코칭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제가 혼자서 슬럼프를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슬럼프를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인지는 스스로 자각하기가 힘드니까 저 같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슬럼프라고 인지가 됐어,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칙은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슬럼프에 빠진 거라면, 수험 생활로 인해서 슬럼프에 빠진 거라면 신체 활동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무술가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법대 다닐 때도 그렇고 고시 준비할 때도 그렇고 검도를 계속했어요. 대학 검도의 검도. 어릴 때는 태권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검도를 시작했고, 그걸 이제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을 하면서 법대 다니고 또 고시 준비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었어요.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집안이 워낙 스펙타클하다 보니까 집에서 계속 일이 터져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고시 준비 못하고 뭔가 공부하다가 멈추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워낙 심하게 받아서 저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어릴 때부터 딱 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집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형님들도 운동을 다 좋아하고 잘해요. 저희 큰 형님은 철인 3종을 했었고 지금은 테니스로 바꾼 것 같은데, 저희 작은 형님은 산악 자전거 주로 타고 이제 했죠. 근데 저는 이제 무술을 좋아해서 계속 수련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뭐 법대생일 때나 아니면 고시 준비할 때도 가지고 있던 학습 루틴에 뭔가 변화가 온다든지, 제가 일상적으로 하던 루틴에 변화가 일어나서 무언가 일탈 아닌 일탈처럼 뭔가 느껴져서 그게 자각되는 순간 검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검도는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니까 스파링 위주로 하는 거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뭐 일반 수련생, 유단자, 그 다음에 사범, 그 다음에 지도사범 이렇게 역할을 계속 이제 한 도장에서만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도사범일 때는 밑에 이제 일반 관원들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제가 유단자일 때는 내가 이제 오늘 저기 누구랑 이제 한 판 했는데 내 공격 타이밍과 저 사람의 공방에 있어서 내가 뭔가 전력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고 조금 더 검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도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이쪽 학습 쪽 분야에서 슬럼프가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검도에 집중하는 게 그 자체가 슬럼프 현상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는 슬럼프로 보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헬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체 활동 분야에 헬스를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이 헬스, 피트니스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쇠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단절되고 폐쇄된 수험 생활과 유사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공방이 가미된 스포츠 활동, 예를 들면 테니스, 배드민턴,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도, 유도, 주짓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타기나 자전거 타기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자전거 라이딩을 하면서 뭐 다양한 길로 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괜찮은데, 근데 쇠질 이런 거는 정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진짜 공부하던 학습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 그래서 공방이 가미된 테니스, 배구, 축구, 뭐 볼링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뭐 유도나 주짓수를 하면서 거기 도장의 뒤풀이나 도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대신에 그러면 주객이 바뀌어버려요. 네. 제가 그걸 많이 겪어봤거든요. 제가 검도장에 갈 때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검도장 안에서 검도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저희 검도장이 이제 제가 한 도장에서만 20년을 있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왔다가 가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뭐 검도하고 나서 또 술자리 하고 뭐 또 자기들끼리 친해지면 또 사적인 연락을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공부에 방해가 되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신체 활동을 할 때는 그 운동만 하셔야 돼요. 운동만. 주짓수면 주짓수, 이제 유도면 유도하고 운동 마치고 바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의사항이에요. 유의사항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뭐 굳이 돈을 들여서 유도나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진 않아요. 또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누군가 댓글 달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부울경 칼리 동호회 오십시오. 저희 동호회니까 동호회 회비만 내면 되니까 5만원.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사 부산에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한테 하루 동안의 미션을 주세요. 미션 간단한 것부터 하면 된다잖아요. 딱 일어나자마자 내 이불 자리를 예전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처럼 칼각을 잡아서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겠어. 여성분들이라면 그 군인들이 모포 개는 거 뭐 이런 거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난 이부자리부터 아주 깔끔하고 칼각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 그래서 그걸 먼저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부자리 딱 정리한 게 성취도가 1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의지력이라는 건, 학습 의지력이라는 건 근육하고 똑같아서 계속 성취할 수 있는 일을 성취를 통해서 그 의지력을 키워나가는 거지, 내가 마음을 먹는 순간 의지력이 빠잔하고 생기는 게 아니겠죠.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술 수련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예를 들면 검도 같은 거 하다 보면, 내가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못 이겼는데 오늘 한 판 이기는 거죠. 맞죠? 이러면서 성취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내 의지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무술 수련이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거고, 근데 이제 무술 수련 하다 보면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공부 시간이 뺏길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조심해라는 거고, 돈이 없어서 무술 도장에 갈 수는 없어요. 이러면 미션을 주세요, 하루 동안. 그래서 일단 이불 개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일기 적는 습관,
이거는 일기 적는 습관은 면접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에 루트쌤 그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멤버십, 유료 멤버십, 그거 형통할 멤버십 하면 3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김대웅 원장님이 이제 면접을 위해서 올리는 시사 분석하는 거 보기. 아, 그것도 3만 원도 부담스러우면 3만 원 부담스러운 거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커피 뭐 하루에 막 보니까 사 먹는 게 막 몇천 원 하더만. 예. 커피 하루에 한 잔만 안 먹어도 그거 가능해요. 예. 아, 근데 그래도 그거 돈도 없어요. 그러면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세요. TV 토론 프로그램을 짧게라도 이제 주마다 보고 정리를 해본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션을 주어주는 거예요. 미션인데 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미션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부자리 개는 거 미션 하나, 미션 목록을 적으세요. 이부자리 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오늘 동안 하루 동안 푸시업 100개 채우기, 개수 채우기 미션, 윗몸 일으키기 100개 미션 개수 채우기 미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미션 일지를 만든 다음에 아주 간단한 거, 그리고 실천하기 쉬운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가지 항목을 만드세요. 더 좋은 거는 이제 그 10가지 항목 중에 한 두세 가지는 조금 실천하기 힘든 거를 넣으시면 더 좋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슬럼프 예방 진단 및 그 코칭을 할 때 제가 과제로 내드리는 거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 가능한 아주 쉬운 것들 위주로 미션지를 만들고 그날 그 다음에 그 미션을 체크하면서 내가 계속 내 성취력을 키워서 의지력을 키워가는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만 해도 웬만한 슬럼프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심상훈련, 그 다음에 이제 자문자답 기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코칭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혼자서 슬럼프라는 게 인지가 되었고 혼자 실천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다면 두 가지. 무술수련 하나.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또 사적 인간관계 맺고 막 마치고 술 마시러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딱 운동만 해야 된다는 거. 무술수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술수련 할 이제 형편이 안 된다. 돈이 금전적으로 안 된다면 미션 일지를 적어라. 미션 일지를 적어서 간단한 성취할 수 있는 거, 뭐 이부자리 개기 이런 거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기, 뭐 이런 거 간단한 미션들을 적고 그 미션 일지를 적고, 이제 이 미션 일지는 계속 항목들이 늘어나가고 조금씩 고난이도까지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슬럼프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솔직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지 않은 이상은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제 생각에는. 제 코칭 비용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잃게 될 시간을 생각한다면 코칭 비용은 매우 저렴하게,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니까 저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아마추어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그 시간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수험생들 중에 보면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는데 노트북 여기가 싸니 저기 싸니 막 검색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고, 그 시간은 수험생들한테 돈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 비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오류를 줄이고 최대한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아는 분한테 문의를 해보고 그분이 추천해 주는 것 중에 그냥 제일 괜찮은 걸로 그냥 사버려요. 막 비교하고 맨날 며칠씩 이렇게 안 해요. 저한테는 시간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문가의 코칭을 받는 게 시행착오도 줄이고 에너지 낭비도 막고 그렇게 되죠. 어쨌든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제 선착순 50명까지였고 그게 이제 거의 다 차가니까 빨리, 지금 문의 주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제 그 소관 결제 금액 기준으로 이제 대상자를 한정하는 거니까 한번 하실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슬럼프 예방 진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험생활에 있어서는. 이상입니다.